안녕하세요.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뉴스 양세아입니다. 지난 10월 6일부터 10월 20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274회 임시회가 열렸는데요. 제274회 임시회 역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장기화되고 엄중한 상황임을 고려해 회의 시간을 최소화하고 참석 인원을 제한하여 운영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함께 보시죠. 먼저 제27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에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 시정 및 교육 학예 전반에 관한 질문,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처리 등을 다뤘습니다. 잠시 후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숏 인터뷰에서는 산업경제위원회 임동주 위원장을 만나봅니다. 위원회 돋보기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주요 의정활동 소식 전해드립니다. 먼저 제27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를 숫자로 정리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숫자로 보는 제27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입니다. 10월 6일부터 20일까지 총 15일간의 회기로 진행된 제274회 임시회. 시정질문 3일을 포함해 총 5번에 나눠 본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의안 통계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총 74건의 안건을 심사했는데요. 행정안전위원회 23건, 문화복지위원회 26건, 산업경제위원회 13건, 건설교통위원회 7건, 교육위원회에서 5건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이 중 68건의 안건이 상정 처리됐는데요. 의원 발의 21건, 시와 교육청 집행부 제출이 13건, 기타 예산 및 결산안 등 34건입니다. 처리된 의안 68건 중 47건은 원안 가결됐고 수정 가결 18건, 부결 1건, 보류 1건, 기타 1건입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통계입니다. 1차 본회의에서는 5분 자유발언에 1명의 의원이 발언대에 올랐고 5차 본회의에서는 2명의 의원이 참여했습니다. 3일간의 시정 질문에는 먼저 교육 학예 전반에 관한 질문에 4명의 의원이 함께했고 이틀간에 거쳐 진행된 시정 전반 관련 질문에는 14명의 의원이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이상 숫자로 보는 인천광역시의회 제274회 임시회였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소식입니다. 지난 10월 6일 개회한 제274회 1차 본회의에서는 본격적인 안건 처리에 앞서 윤재상 의원이 5분 자유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자치경찰제 도입의 취지를 돌아보고 우리 시민들께서 갖고 계신 생각과 전문가들의 의견 그리고 본 의원의 생각을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이어 회기 마지막 날인 10월 20일 5차 본회의에서는 조광휘 의원과 김진규 의원이 5분 자유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수도권이란 이름 아래 상대적으로 정부 교통 정책에서 소외받고 있는 영종국제도시를 포함한 인천시 교통 현안과 관련하여 시차원의 노력과 관계 정부 당국의 협조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장제도는 지난 소상공인 재난재용금을 지원받지 못했던 폐업자도 폐업일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사항을 헤아려 인천시 설정을 고려한 정책을 추진해 주길 바랍니다. 다음 소식은 숏 인터뷰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임동주 위원장을 만나봤습니다. 네, 오늘 숏 인터뷰는 산업경제위원회 임동주 위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네, 요즘 날씨가 많이 춥죠? 네, 갑자기 그런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올해 6월에 분뇨 처리 시설 주변 지역에 지원 기금 설치 및 또 운영을 위한 조례를 발표를 하셨어요. 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가자 분뇨 처리장은 1991년도에 준공을 했어요. 준공하고 그 이후에 분뇨가 강화와 옹진을 제외한 인천 전 지역의 분뇨 처리 시설 부분이 다
가자 분뇨 처리장으로 다 지금 모이거든요. 네. 그것을 처리하는데 일일 양이 한 1,800톤 정도 되는데 1,800톤. 그 와중에도 또 800톤을 증설을 했어요. 네. 증설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하루 용량이 한 약 2,600톤 정도의 분열을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네. 그 과정에서 분뇨 처리 차량들이 160대에서 한 170대 하루에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네. 부분으로 본다면 거기에 인근에 있는 가자동, 성남동 주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혜택 하나도 못 받고 지금까지 해온 그런 애로사항이 많은 지역입니다. 진짜. 네. 위원장님, 이번에 인천대로 지하화 사업을 위해서 노력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인천시 지하화는 2017년도에 이제 인천시로 이제 이관되면서부터 네. 지하화 부분을 갖다가 인천시와 우리 이제 시의회 그리고 지역구 시민들과 함께 노력해서 성과를 이뤄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원도심 지역 주민들은 이전부터 주차난 때문에 불편을 호소하셨어요. 이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이제 주차난 부분은 네. 인천시만의 이제 문제는 아니지만 그렇죠. 어린이집과 어린이집 주변 그러니까 초등학교와 유치원 부분에 주차 교통사고 때문에 네. 폐지가 되다 보니까 거기 그 기존에 있던 주차를 갖다가 주차장을 갖다가 못 쓰게 된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원도심 쪽에가 최고의 주차난이 심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교통국하고 초등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이런 운동장을 원도심이 지하화를 시켜서 네. 주차장을 만들자 이런 부분을 갖다가 제가 시장님한테도 서면 질의를 했었고 네. 그 부분을 시와 지금 현재 학교와 미팅을 2차적으로 가졌습니다. 그래서 네. 그 부분을 한번 더 정리를 해 나간다면 네. 주차 공간, 주차 부족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위드 코로나 시기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힘든 시기를 보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계적으로도 그렇지만 네. 특히나 우리 인천 시민들에게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왜 그러냐면 특히나 소상공인들은 더 어렵고 힘들고 이제 그런 시기를 많이 겪었잖아요. 지금도 이제 위드 코로나로 진행된 과정에 있지만은 그 부분이 좀 더 활성화돼서 우리 인천 시민들이 좀 웃으면서 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위원장님 지금까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슛 인터뷰였습니다. 다음은 3일간의 시정 질문 소식입니다. 교육 학예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는 2차 본회의에서는 윤재상, 김진규, 조선희, 서종호 의원이 질의에 나섰습니다. 한때는 그 교동면 난종초 주변 주민들이 아주 그 희망에 차 있었고 곧 개선이 되겠다, 개발이 되고 발전되겠다 하라는 그런 이제 기대감이 있었죠. 거기 진입로는 지금 뭐 어떻게 확보 계획이 있습니까? 주민 설명회라든가 설립추진위원회 이 회의를 거쳐서 주민들하고 충분한 소통과 공감을 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안전하게 급식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이러스 살균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경기도에서는 이미 검토 중에 있고 상당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교육청에서는 살균기 설치 계획을 검토하거나 수립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아직 그 바이러스 살균기에 대해서는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요. 저희들이 뭐 분무식으로 이렇게 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교육부에다가 그 의견을
묻고 또 다른 지역에 사례가 있는지 또 안전한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선행돼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뭐 살균기를 설치하겠다 이런 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사실 문제의 원인은 돌봄 서비스 인력의 부족 문제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거에 대한 대책은 혹시 세우셨나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반 학교에 우리 장애 학생들이 교육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점점 더 우리 인천교육청에서 지금 확대해 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고요. 내년도에는 그 200명 정도의 인력을 충원을 해서 지금 말씀드린 특수학교, 특수학급 또 초등 돌봄교실 이런 데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기 종목이라 해서 축구와 야구 이런 종목들은 지도자 배치 또한 전혀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대안을 갖고 계신 부분이나 앞으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지원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해야 될 굉장히 본연의 그런 업무인데 이 운동부에 대한 지원이 이제 수익자 부담 경비 원칙으로 돼 있는 부분들이죠. 그 지원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희들이 더 세밀하게 살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을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이틀간에 거친 3, 4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14명의 의원이 질의에 참여했는데요. 먼저 3차 본회의에서 강원모 의원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단체장의 역할과 인천의 지역 언론 발전 방향 등 총 4가지 주요 현안에 대해 질문을 했고, 윤재상 의원은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관련 사항과 강화 해안도로 공사 진척 사항에 대해, 민경서 의원은 박남춘 시장과 이승우 도시공사 사장에게 인천시 주택정책 관련, 백종빈 의원은 섬주민 1250원 여객선 운임제 시행과 관련하여 시의 의지와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이어 박종혁 의원은 공인중개사에 대한 의무교육비 지원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등 3가지 주요 현안에 대해, 남궁영 의원은 싱크홀 등 집안침하 사고 예방을 위한 지하 공동조사 사업 필요성과 신규 소방정 도입 및 동구 북광장 치안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4차 본회의에서 먼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된 질문에서는 3명의 의원이 참여했습니다. 환경이냐 역사적 가치냐가 아니라 결국은 기간과 예산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캠프마켓 D구역 반환 일정과 환경기초조사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금년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환경부 주관으로 환경기초조사를 할 계획이고 2022년 4월경에 국방부로 반환될 예정입니다. 노후되고 낙후된 주변 지역의 도시 정비 및 도시개선 사업과 연계된 도시계획 차원과 침체된 주변 상권의 활성화 차원에서 좀 긍정적으로 다뤄져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등 그 급변하는 사회 경제적 여건을 반영해서 해당 지역의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는 대책을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적으로 이게 맞는 거냐, 그 다음에 이제 기대 편익과 지역 여건 이런 것들을 좀 심도 있게 또 이제 객관적으로 검토해서 반영 여부를 결정해 가겠습니다. 네. 시장님, 중장기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서 분양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그 입장을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제가 어제도 확인을 했지만 현재 우리 시는 재척부지에 대해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네. 일괄 질문 답변 시간에는 5명의 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먼저 김성준 의원은 어린이집 무상보육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였고, 김병기 의원은 인천시 산하공단의 효율성 강화 방안 관련, 유세음 의원은 인천 임대아파트 단지의 문제점과 선악동 윤성아파트 소음 피해 문제 등 5가지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하여 질문했습니다. 조성애 의원은 인천시 건축자산 보전 및 활용 정책과 관련하여 인천시장의 견해 및 향후 대책에 대해, 김희철 의원은 부영그룹의 송도 테마파크 추진 지원과 관련하여
의견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5명의 의원의 일괄 질문에 대해 박남춘 시장의 답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성진 의원님 질의 중 첫 번째 사항인 교육청과의 정책 협의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특히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같이 우리 아이들과 관련된 정책에 있어서는 다른 정책보다도 긴밀한 정책 협의와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시와 교육청 간 소통 채널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점은 조속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인 교육청의 유치원 무상교육에 따른 우리 시의 어린이집 무상보육 지원 정책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유치원 지원과 같은 수준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병기 의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공단의 효율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부채를 포함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셨는데 유관기관 전문가 등과 이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세웅 의원님이 질의하신 임대 아파트 단지의 거주 환경 개선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주택의 거주 환경이 차별을 야기하는 요소가 되지 않도록 개선이 필요한 시설을 적시에 보완하고 주민공동체 활성화 방안 등을 발견해서 입주민들이 계속 정주하고 싶은 그러한 임대주택 단지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조성혜 의원께서 질의하신 인천광역시 건축자산 보존 및 활용 정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원님이 지적하신 애경사철로 등의 문제에 대해 그 체계적인 해결과 관련 정비, 제도 등이 민선 7기에 와서야 본격화되었을 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희철 의원님이 부영그룹의 송도 테마파크 추진 지연에 대한 질의와 관련하여 송도 유원지의 역사성, 장소성, 상징성을 고려한 새로운 도시 비전을 제시하고 실현토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일괄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 심사가 완료된 안건을 최종 심의 의결했는데요. 5차 본회의에서는 인천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60건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9건을 원안 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을 수정 가결하였으며 건의안 1건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10건을 원안 가결하였고 인천 음악창작소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6건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11건을 원안 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지하수관리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1건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을 원안 가결하였고 교육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 교육청 조례 사후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을 원안 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미래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건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 주요 의정 활동을 전해드리는 위원회 돋보기입니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10월 13일, 오는 10월 29일 개관을 앞둔 인천국민안전체험관 현장을 방문해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유관단체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장의 애로사항과 개선점에 대한 논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인천국민안전체험관은 전국 11개 소방안전체험관 중 대규모 첨단 시스템과 장비를 갖춘 체험관으로 화재안전, 자연재난, 교통안전, 포디상영관 등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재난 응급 상황을 실감나게 구현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10월 20일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을 현장 방문했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에는 국가지정 무형문화재 4개, 인천시 지정 무형문화재 23개,
총 27개 무형문화재 단체가 입주해 있는데 현황 청취 이후 전통문화체험관, 대공연장, 야외공연장 등을 둘러봤습니다. 2014년에 개관한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은 무형의 가치를 지닌 문화 원형의 체계적 전승을 통해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가 함께 느낄 수 있는 시설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는 10월 5일 수소 시내버스 첫 운행을 기념하는 사전 시승 행사를 가졌습니다. 인천시는 수소 시내버스 5대를 간선버스 노선 3곳에 투입해 10월 6일 5시부터 정식 운행을 시작했는데요. 인천시 시내버스 노선에 수소버스가 투입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수소버스는 수소 연료전지를 사용하는 차량으로 수소를 공기 중 산소와 화학 반응시켜 전기를 만들어 주행하는데 공기 중의 산소를 얻는 과정에서 버스에 장착된 필터가 공기 정화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수소버스는 온실가스와 유해 화학 물질이 배출되지 않아 쾌적한 대기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10월 8일 인천 중구 영종국제도시와 서구 청라국제도시를 잇는 제3연육교 건설 현장을 방문해 공사 중 발생될 환경 문제, 공사장의 안전, 주민 요구 반영 및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지원 등을 점검했습니다. 제3연육교는 중구 중산동과 서구 청라동을 잇는 길이 4.67km, 폭 29m, 왕복 6차로로 건설되고 주민들의 볼거리 제공을 위한 폭 3m 보도와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는데요. 총 사업비는 6,500억 원 규모이며 2025년 12월 개통 예정입니다. 이날 건설교통위원들은 지역건설업체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역건설업체 상생 방안에 대해 시공사와 논의를 진행했고 또 공사 중 발생될 환경 문제 방지와 안전하고 철저한 공사 진행을 주문했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10월 12일 서구 성남동에 위치한 인천 가석초등학교 다목적 강당인 가온관 개관식에 참석했습니다. 행사에 앞서 인천 가석초교 도서관과 보건실 등 학생 교육 공간을 살피며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위원회 차원의 지속적 지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가온관은 6학급 규모의 병설 유치원, 300석 규모의 식당과 급식실, 문화예술체육공간인 다목적 강당 등 학생과 지역 주민을 위한 교육문화 소통 공간으로 구성됐습니다. 지금까지 인천광역시의회 의정뉴스였습니다.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